국방종기 2020-2024 사업을 통해 합동화력함 건조 사업이 결정 및 공개되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미국의 아스널 쉽의 한국형 모델로서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응한 가장 최적의 대응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 합동화력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왜 합동화력함인가?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체계를 점차로 완성시키자 북한도 KN-23 전술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북한판 ATACMS와 400mm 대구경 방사포를 등장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한국의 선제 타격에 대응해 다수의 전술 탄도미사일을 분산 배치함은 물론 필요시에 한국군 탄도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한국군 킬체인 체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운용기지는 10개가 넘지 않는 데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군의 선제 타격에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상의 탄도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1격 개념을 위해 합동화력함 건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정리하면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며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인 해군의 이순신급 규모로 2에서 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는 ATACMS 미사일 220발, 현무-2 개량형 900발, 현무-2AB형 약 80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현무-2C가 완성되었으며 원래는 300발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현무-4 등이 포함되면서 그 수량이 보다 늘어났습니다. 현재 배치된 탄도미사일 중에 1990년대에 생산되고 2000년대 초반에 개량된 현무-2 개량형은 점차로 퇴역할 예정이며 현재 천궁-P 등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체계 테스트용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현무-2 개량형 이외에 1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할 계획이지만 현재 충분한 작전기지와 발사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경기도 남부에 2개, 강원도 서부 지역에 1개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미사일 숫자에 대응해 중남부 지역에 새로운 기지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부대를 창설하는 비용부터 장난이 아닌데다가 미사일 기지는 그 면적과 운용 장비 특성상 북한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미사일 사령부는 이동식 발사대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유한 미사일 수량과 비교해 발사대 수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작전 계획을 보면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 이동식 발사대를 포대 단위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발사포대는 5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차량, 엄호부대로 구성되며 미사일 발사 시 강력한 열폭풍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대비해 사전에 미리 설정된 전개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 특수전 부대와 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해 방탄화됨은 물론 양압식 NBC 방어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육군 이동식 발사대의 생존성과 비용 문제. 그러나 이동식 발사대는 평시에는 기지에 집결되어 있어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미사일 타격을 허락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비상 상황에 대응해 너무 일찍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전 시간 제한도 분명합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자체의 엄호부대와 자체의 APU 장비를 통해 상당 기간 발사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상 장비라는 특성상 그 작전 가능 시간은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화 디펜스가 제작 중인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는 대당 20억 원 정도나 하는 상당한 고가품이므로 대량 생산과 배치에도 한계가 분명함에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는 단 한 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휘 차량과 주변 업무 부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부대 규모와 장비 규모가 커지므로 부대 편성 비용과 운용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화력함의 경제성은 현재 해군이 개념 설계한 기준 배수량 5,000톤급 합동화력함은 척당 1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해상에서 작전함으로 북한군의 선제 타격을 벗어날 수 있는 데다 현용 킬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식 발사대 부족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이렇다 할 무장이나 센서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건조비용과 유지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척당 건조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육군이 보유한 현무-EA-B 이동식 발사대의 가격이 약 20억 원이므로 척당 150발을 탑재한다면 3천억 원의 건조비가 소요되어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화를 통해 소수의 인원으로 함정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전체 수명주기 비용 면에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체계보다 크게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현재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된 현무-EC를 위하여 기존 현무-EA-B보다 훨씬 대형화된 중량 20톤급의 대형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였습니다. 현무-EA-B 이동식 발사대는 차량 상부에 미사일 컨테이너를 올린 상태에서 기동하므로 상당한 야지 기동력과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현무-EC용 발사대는 굴절식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트럭 방식을 채택해 도로 기동만이 가능한 데다 대형화된 차대로 인해 도로 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동화력함의 우수성은 합동화력함은 수상함 선체를 활용하므로 사실상 탑재 중량이나 기동상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비밀리에 사전에 전개해 배치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동요하거나 배치 위치를 노출시키는 문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상 선박이란 특성상 급유 지원을 받을 경우 한 달 이상도 항해할 수 있어 북한 위기 상황 내내 복귀하지 않고 작전 대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합동화력함이 공격당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력을 손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문제에 대응해 해군은 합동화력함의 최고의 레이더 스텔스 성능은 물론 무엇보다 북한 잠수함 공격에 대응해 KDDX급을 위하여 개발을 준비 중인 조용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동화력함은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응하고자 시작되었지만 향후 장거리 대함무기를 대량으로 탑재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아직은 기획 단계이므로 향후 2020년대 후반기에 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국형 아스널십 합동화력함 만든다. 해상서 북도발 대량 응징.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응징 보복을 위해 합동화력함을 도입한다.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어 대응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 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할 계획으로 2020에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건조하려다 포기한 아스널10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스널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기자 구독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프린트 스크래블 복사. 지난 2017년 11월 29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해성 II가 발사되고 있다. 당시 북한의 도발 원점과 똑같은 거리의 해상에 목표 지점을 설정해 실시한 지해공합동 정밀 타격 훈련에서 이 해성 II 함대지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 부대에서 발사한 현무 II 지대지 미사일 및 공군 KF-16에서 발사한 스파이스-2000 공대지 미사일과 동시에 목표 지점에 탄착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응징 보복을 위해 합동화력함을 도입한다.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어 대응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할 계획으로 2020에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건조하려다 포기한 아스널10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스널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톤급의 차기 구축함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재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천수함대지 유도탄 등 1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잇따라 쏘아올리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전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해 2020년대 말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저기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 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사업들도 눈에 띈다. 장거리 공중감시체계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중기 계획 수립 목표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도 감안해서 전방위 대응 가능한 군사력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